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국에서의 락 이야기 신강섭입니다. 레드 제플린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의 앨범 프레젠스, 바로 이것이죠. 보여드리는 것은 CD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로버트 플랜트의 자동차 사고 이후에 나온 앨범이 프레젠스입니다. 그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말이에요. 로버트 플랜트의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로버트 플랜트의 부인 머린이 운전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것이 취직 운전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뒷자리에는 로버트 플랜트의 애들 2명 이외에 지미 페이지의 어린 딸이 앉아 있었는데 전혀 다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고, 모두 본인들로부터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사고 장소가 모로코라는 말도 있고 그리스라는 말도 있는데, 지미 페이지의 자서전에 의하면 그것이 그리스에 있는 로드스라는 섬이었다고 하죠. 다음에 보여드리는 영상은 로버트 플랜트가 새 앨범 프레젠스 앨범과 그 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직 다리에 캐스트를 하고 있었고 팔꿈치까지도 부러져서 자기 혼자 휠체어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휠체어를 다른 사람이 밀어줘야 했습니다. Had its moments. It was a wheelchair album, Presence. It wasn't physical though. Physical. No, I was in a wheelchair all the time. It was tough, that was. You could hear it in the voice. Presence was a real difficult record. My enthusiasm was a good contribution, but in truth, those guys were amazing. And I think Achilles' Last Stand was one of those. It was an uncomfortable time recording the album from which it arrived, which was Presence. It was a disparate time. I was in a wheelchair for 7 months or whatever it was at that time, but the music was continuing to be developed, and even though Presence is not always the most comfortable listen in terms of, I think I'll just settle down with my girlfriend with a glass of wine and listen to Presence, but the interplay and the melding of the musicality of those three guys on that track is insane. Absolutely insane. It's magnificent, and so magnificent. And if you think about Led Zeppelin as being a trio, really, with a kind of wedding singer stuck up the front, that's, I always saw the reality of what was going on in so with Achilles' Last Stand, the music, I was so fortunate to be around so many amazingly gifted players. Where the mighty arms of Atlas hold the heavens from the earth is just like, it's not a Yes song. It's not something from Tales of Topographical Oceans, but it was just, I was so desperate to get away from that, being trapped in that environment, hop off the bed into the wheelchair and have somebody push me around. And I was saying, let's get out of here. 여러분, 방금 로버트 플랜트가 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셨죠? 로버트 플랜트가 말하는 Tales from Topographic Ocean, 2장짜리 앨범에 노래가 4개뿐입니다. 예스 음반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인데, 제가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복사판이 잡음이 너무 많아서 미국에 오자마자 CD로 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Tales of Topographic Ocean을 비롯해서 많은 예스 앨범들이 라저 딘에 의해서 제작됐죠. 특히 이것은 앨범을 듣기 전에 자켓 디자인만 보고 있어도 그냥 환상에 빠져버리죠. 이 디자인의 티셔츠를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아져서 못 입게 되자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방석으로 만들어 버렸네요. 폐품 활용이죠. 이 방석을 껴안고 잠을 자면 별 이상한 꿈을 다 꾸죠.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라저 딘과 함께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이죠. 뭐 하여튼 여담입니다. 예스 이야기는 따로 언제 하겠습니다. 이 앨범이 로버트 플랜트에게는 뼈아픈 시절의 작품이지만 지미 페이지에게는 여기에 키보드 연주도 넣지 않고 어쿠스틱 연주도 없는 그야말로 강력한 전기 기타만으로 거의 연주해서 지미 페이지에게는 이것이 자기네 앨범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지미 페이지의 기타 실력은 정말 눈부십니다. 뭐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귀로 듣는 앨범이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기타를 안 치고 기타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으면서 기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멋졌긴 합니다만 사진에 보시는 이것 펜더 스트라토캐스터 1960년 모델이죠. 이것을 프레젠스 앨범의 For Your Life 등에서 연주했습니다. 이 기타는 그 전해 75년 영국의 올스콜트의 공연에서도 쓰였던 것이죠. 아킬레스 라스트 스탠드, 이것은 지미 페이지가 이야기하기를 기타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같은 멜로디를 지미가 여러 개의 기타를 가지고 오버홀 더빙한 것이죠. 이 노래의 가사에 나오는 Mighty Arms of Atlas, 이것은 로버트 플랜트의 자동차 사고 직전 지미 페이지와 로버트 플랜트가 함께 여행했던 모로코에서 그 멜로디에 착상을 얻었다고 합니다. 둘이 함께 작곡했죠. 이 앨범을 로버트 플랜트가 휴식 회복하고 있던 로스앤젤레스에서 모두 모여서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음은 독일의 뮤니크와 전에도 쓰던 롤링스톤스 모바일 스튜디오를 이용했죠. 근데 그 편집하는데 딱 하루가 모자랐다 이겁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학생 시대에도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 딱 하루가 모자릅니다. 딱 하루만 더 했으면 기말고사를 훌륭히 치를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곤 하죠. 이때 지미 페이지의 심장이 아마도 그랬었나 봅니다. 다음 날부터는 롤링스톤스 밴드가 롤링스톤스 이동 스튜디오를 이용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지미 페이지가 묵었던 바로 그 호텔에 롤링스톤스의 믹 자거도 함께 숙박하고 있었고, 지미 페이지는 믹 자거에게 하루만 더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다행히 믹 자거가 그것을 허락해서 지미 페이지는 새 앨범의 편집을 마칠 수가 있었다고 그러죠. 지미 페이지는 믹 자거에게 그것을 고마워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둘이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믹 자거가 지미 페이지에게 그간 무슨 곡을 녹음했냐 등등을 물어봤더니 지미 페이지가 믹 자거 앞에서 자기네 최근 곡을 연주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Nobody's Fault But Mine 이라고 하는군요. 이 앨범에 있는 Nobody's Fault But Mine, 이것은 1927년 블라인드 윌리 존슨이라는 흑인 가수가 처음 노래했던 종교적이기도 한 블루스 음악이죠. 이 노래가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여러 사람들이 편곡해서 부르곤 했는데 레드제플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레드제플린에 의해서 이 노래가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죠. Nobody's Fault But Mine, 이 노래의 도입부를 2000년도에 존 폴 존스가 자기 솔로 밴드를 이끌고 투어 공연을 하면서 기타 도입부를 존 폴 존스가 슬라이드 기타로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이 앨범의 카버는 힙그노시스에서 스톰 떨거선이 제작한 것이죠. 이 앨범 디자인을 위해서 지미 페이지가 자기 비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남긴 편지가 이것이죠. 힙그노시스 회사에 그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대금을 앨범 디자인비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결국 이것이죠. 여러분은 이 앨범 카버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것이 레드제플린의 앨범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힙그노시스의 스톰 설거슨의 말에 의하면 이것이 레드제플린의 파워, 그 힘과 존재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미 페이지와 로버트 플랜트는 이것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구심을 일으켜서 앨범을 다시 들여다보고 음악을 들어보고 싶게 만든다 하는 그런 얘기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스톰 설거슨은 이 앨범의 디자인에 대해서 구구한 설명을 이렇게 장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레코드 앨범이라는 것이 그 전에 하우스 오브 더 홀리처럼 한눈에 띄고 강력한 인상을 주는 뭐 그런 것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프레젠스는 생각하고 거기에 담긴 철학을 생각해보고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제 생각이죠. 그렇지만 스톰 설거슨은 이 디자인이 자기가 여태까지 제작한 여러 앨범 중에서 가장 걸작품의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해 앨범들 중 베스트 패키지로 그래미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수상은 하지 못했죠. 하우스 오브 더 홀리 앨범에 나왔던 여자아이 사만사 게이트가
프레젠스 앨범에서도 뒷면에 출연했습니다. 하우스 오브 홀리 앨범을 할 때보다 잘한 것 같으죠. 이 앨범에 보이는 이 검은 조각품, 이것을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이 오브젝트라는 것은 오래전 2001 스페이스 아디스라는 영화 비석과 같은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죠. The meaning behind it has been present throughout time, you know. Its purpose has been there from when time began. We just chose one time to illuminate its presence in society. It could have been any time at all, but we just chose that time as being a time just to show it. It could have been the Middle Ages. It could have been next year, if you like. It'll always be with us. 라버트 플랜트의 말로는 이것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기독교에서의 십자가 등처럼 우리에게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앨범을 예수님 십자가에 비교하는 건 이거 좀 겸손하지 못하죠? 한편 드러머 존 반햄은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John Bonham. While I was away, my wife received one of these on the table, and they had a tape machine running, and the children were singing, right? And this is the gospel truth. When they played the tape back, there was another sound on the tape. That's something to think about. So she put it outside the house. She won't have it in the house. 미국에서 요즘 하는 TV 쇼 중에 폰스타라는 것이 있는데, 골동품이나 진귀한 물건들을 전당포에 맡기고 전당포에서 그 가치를 평가해주고 하는 그런 쇼이죠. 이 쇼에 레드제플린의 프레젠스 앨범에 있는 오브젝트가 나온 적이 있는데, 앨범을 만들면서 오브젝트라는 것을 어느 회사에서 판권을 얻어가지고 1000개를 찍어냈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모조품들이 지금까지도 만들어져서 이베이 등에서 20-30불이면 비슷한 거를 살 수가 있어요. In '76, Led Zeppelin was the biggest rock band on the planet. I mean, no one even compared to them. Absolutely. So you've checked this out. This is real. All the lines on it are straight and the surfaces are flat. The paint is the right color. It's perfectly matte because it's supposed to be a mysterious object, science fiction. And it's got the original label of the manufacturer underneath it. Alva Replica Company. There was 1,000 made and they were printed. It says presents here. Here, it's hand engraved 250 out of 1,000. And if we look at the box, it says 250 right on the box. So this box is real. This is real. The real deal. Okay, so what do you think it's worth? This is in excellent condition. It's really hard to find a nice, clean, new one with the box. I've seen them in one state better, and that's the box is unopened. Okay. All right. So the best examples of these, the price is rising and rising, now hitting $4,000. 이 앨범은 출반과 함께 1976년 빌보드 차트에서 2위, 그 다음 주에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한편 락 전문지 스털커스의 인기 차트에서는 레드제플린의 그 전 앨범 피지컬 그래피티가 1년 내내 1위에 머물고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인기 차트에서 1위에 오른 적은 없고 대개 2위에서 7위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커스지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서커스지를 모두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로버트 플랜트의 부상으로 레드제플린의 실황 공연이 없어서인지도 모릅니다. 호랑이가 없는 굴에서는 여우가 왕이라고 레드제플린이 활동이 침체된 동안 대신 인기를 누렸던 밴드는 키스, 에어로스미스, 피터 프램튼 등등이었죠. 여기에 보시면 1976년 1월 서커스지에서 베스트 그룹 1위가 레드제플린입니다. 베스트 남성 싱어로서는 로버트 플랜트, 베스트 기타리스트는 1위가 지미 페이지, 2위는 에릭 클랩튼, 1위와 2위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3위가 예스의 스티브 하우, 베이시스트 중에서는 1위가 폴 맥카트니, 2위가 존 폴 존스, 3위가 예스의 크리스 스콰이어, 베스트 드러머는 3위의 존 벤함, 베스트 작곡 1위로는 지미 페이지와 로버트 플랜트가 올랐습니다. 76년 말에 선정한 인기 투표에서는 1위가 레드제플린,
2위가 에어로스미스, 3위가 키스. 베스트 라이브 액트에서는 1위가 키스, 2위가 레드제플린입니다. 이해 레드제플린은 투어가 없었지만 레드제플린의 라이브를 영어로 만들었던 The Song Remains the Same, 그 영화 덕분인 것 같아요. 이때 라이브 밴드 3위는 에어로스미스로군요. 베스트 남성 싱어로는 로버트 플랜트가 1위, 2위는 에어로스미스의 스티븐 타일러입니다. 3위에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오르는군요. 베스트 기타리스트는 1위가 지미 페이지, 2위는 제프 백, 3위에는 퀸의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가 올랐습니다. 베스트 베이시스트의 2위가 존 폴 존스, 베스트 베이시스트 1위는 키스의 진 시먼스였습니다. 베스트 드러머 2위에 존 보넴, 1위는 키스의 피터 크리스, 베스트 작곡에는 로버트 플랜트와 지미 페이지, 베스트 프로듀서 1위에 지미 페이지가 올랐습니다. 이것을 보면 음악성을 따지지 않고 그 인기 면에서 당시의 신인 밴드 키스가 레드제플린을 차고 올라오는 형색입니다. 키스가 레드제플린을 치고 올라가서 그런지 이베이에서는 이런 티셔츠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실수로 이렇게 만든 것이죠. 이베이 셔츠가 나온 김에 또 보여드리는 것은 로버트 플랜트가 레드제플린 셔츠를 들고 있는 듯한 사진이죠. 여기에서 로버트 플랜트의 오른쪽 손가락이 7개인 것을 보면 아마도 합성 사진입니다. 크림즈에서의 프레젠스에 대한 평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뭐 새로울 게 없다는 악평이죠. 1976년 영국의 멜로디 메이커지에서도 레드제플린의 인기가 최고로 선정되었습니다. 레드제플린의 활동이 없는 동안 존 본햄은 비틀즈, 폴 맥카트니의 밴드 윙스와 함께 연주를 하기도 했는데 윙스 at the Speed of Sound라는 앨범을 연주하면서 그 중에 Beware My Love를 존 본햄이 연주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앨범이 출간될 때는 윙스의 원래 드러머가 연주한 것으로 바꾸었죠. 아마도 로열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존 본햄이 연주했던 그 노래 Beware My Love라는 이것은 그간 폴 맥카트니가 혼자서 보관하고 있다가 10여 년 전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죠. 레드제플린 멤버들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지올지라는 섬에서 비헨스라는 로컬바에 들러서 함께 연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일로 그 섬에 들렀던 것인데 로컬바에 들렀다가 레드제플린이 그냥 해본 것이죠. 사진에서처럼 계획에도 없었던 연주였기 때문에 자기네 것들도 아닌 남의 악기를 가지고서 연주한 것 같으죠. 평소처럼 로버트 플랜트가 무대 앞에 나온 것이 아니고 뒷자리에서 의자 위에 앉아있군요. 45분간 생각나는 대로 연주했다고 합니다. 로버트 플랜트가 부상으로 인해서 활동을 못하는 동안 레드제플린은 휴직 상태이면서도 다른 싱어를 교체하지 않는 것처럼 멤버들 간에 우애가 깊었는데 그에 대해서 로버트 플랜트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And that kind of respect you have for each other, and how do you kind of maintain that? Well, really, because of the fact that we have been able to keep creating material that varies so much, you know. There's so many aspects of our imagination that can be brought out in the music and in the lyrics, that this is the stimulus that keeps us together, you know. I mean, if we found that we were getting no farther, or we were channeling ourselves down onto one plane, a sort of or one musical level, then we would start to get bored.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는 레드제플린의 그 다음 앨범, 영화 음악이기도 하죠, The Song Remains the Same 제작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